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나 한 구자씩 갖고 있는 목돈 마련, 또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세계좌 3인방 뭐가 있죠? 연금저축, ISA 계좌, 개인형 IRP를 한번 200%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계좌는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직도 각 계좌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문의들을 해 오셔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뭐죠? 요즘 유행하는 중동 테러 단체 이름인가요? 아니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 계좌가 내년 2025년도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핵심 포인트만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계좌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금융상품 있죠? 뭐 예금 적금이라든가 펀드, ETF, ELS 하다못해 국내 상장 주식 채권까지 담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 보험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런 계란바구니 같이 계좌로 운용을 해서 그리고 만기 시에 이익난 종목과 그리고 손실난 종목이 있겠죠. 이거를 상계 처리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익통산을 적용해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즉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절세 통장입니다.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보통 은행에 가서 많이 예적금 위주로 가입하시는 게 신탁형 계좌, 그리고 펀드로만 운용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일임형 계좌가 있습니다.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계시는 게 증권사의 중개형 IS. 여기에는 우리 상장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도 직접 종목으로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내년도에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됩니다. 이거는 국내 투자,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ETF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IS 계좌는 자산이 많으신, 즉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분들은 가입이 안 됐는데 이 국내 투자형 IS 신설되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주지 않고 대신 이분들은 15.4% 분리과세를 주고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하시게 되면 그 비과세가 일반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신설된 예정이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9.9%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납입 한도가 연간 얼마죠 지금? 2천만 원이죠?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4천만 원. 그리고 총한도가 2배로 역시 1억에서 2억 원으로 그래서 2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바뀌는 거고요. 의무 가입 기간은 그대로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그래서 계좌는 아직 IS 계좌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만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만드셔야만 이미 계좌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시점부터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돈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의무 가입 기간 지난 다음에 더 연장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한데 이때 아까 손익통산 적용해서 비과세까지 되는 한도가 지금은 일반형인 분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였죠. 이게 5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요. 서민형, 농어민형 분들 400만 원 비과세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형, 농어민형 기준은 여기 직전연도 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분리과세는 뭐죠?
세금만 납부하고 종합과세나 건보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가입 대상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일정 소득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가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인데 요거는 지금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인 다계좌로. 요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하게 되면 한도가 차감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천만 원 한도지만 내가 1천만 원밖에 올해 적립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1천만 원이 내년도 또 2월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크게 바뀐 점이 없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요약이 딱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ISA 만기자금 의무가입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이후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연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은 필요하지 않은데 해지해서 다른 재투자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추가세액공제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ISA 만기자금을 해지하신 다음에 60일 이내에 만약에 ISA 만기자금을 내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7천만 원이면 이거를 만약에 연금계좌는 뭐가 있죠? 연금저축펀드나 연금보험, 그 다음에 개인형 IRP, 또 퇴직연금 DC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얼마죠? 연간 1,800만 원이죠. 그리고 비과세액공제 한도는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그리고 개인형 IRP만 하시게 되면 900만 원인데 이게 합해서 9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저축계좌를 600 하셨던 분들은 개인형 IRP는 얼마죠? 300만 원만 추가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한도 1,800만 원 말고도 ISA 만기자금을 넣으시게 되면 7천만 원의 10% 얼마죠? 700만 원. 근데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그러면 1,200만 원이 되겠죠. 연금저축 600, 개인형 IRP에 300, IS 만기자금 300만 원. 이 1,200만 원에 보통 13.2%. 혹시 연봉이 5,500 아래 되시는 분들, 종합소득 금액이 4,500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6.5%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황금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렇게 추가세액공제를 받게 넣었습니다. 그럼 얼마 넣으면 되죠? 아까 7천만 원 다 넣을 필요 없죠? 한도가 300이니까 10%면 3천만 원만 넣으면 되세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시고 3천만 원을 연금계좌에 넣으시게 되면 딱 맞게 세액공제는 300만 원 되십니다.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을 내가 찾았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내가 이 연금계좌에 IS 만기자금을 이전을 시켰는데 바로 세액공제 받고 나서 이걸 빼시게 되면 나중에 토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바뀐 다음에 인출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렇죠? 연금계좌 이전한 다음에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다시 나머지 2,7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3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뺐다. 그러면 10% 200만 원만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300만 원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내용 주의하셔가지고 중도인출은 하실 수는 있는데 해가 바뀐 다음에 하는 게 IS 만기자금 추가세액공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계좌로 IS 만기자금 만약에 넣으실 때 어느 계좌로 넣으시겠어요? 연금저축 펀드로 넣으시겠습니까? 개인형 IRP에 넣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두 계좌에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죠.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쉽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형 IRP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55세 이후 가져가서 그때 한꺼번에 찾으시거나 연금으로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난 돈을 쓰겠다, 빨리 인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시고 아니다, 나는 이 계좌는 내 노후자금이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찾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로 넣는 게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ISA 계좌를 신규 가입하시고 3년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하시고 요 60일 이내에 요 연금 계좌로 이전하시게 되면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다음에 중도 인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중도 인출에서 뺀 자금을 당장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IS 계좌를 신규로 재가입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3년마다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도 인출하셔가지고 요 새로 생긴 비과세 한도에 적립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방법으로 목돈을 계속 굴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중도 인출로 돈을 뺐을 때 수수료가 붙느냐, 혹시 세금이 과세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걸 보시게 되면 통상 연간 납입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보통 9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 아까처럼 뭐 3,000에서 300만 원 빼시고 2,700만 원을 중도인출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중도인출 하셔도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내 돈 내가 빼서 쓰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과세 제외입니다. 하지만 계속 빼쓰시다 보면 결국은 그 900만 원 내가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ISA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운용수익이 계속 붙었겠죠. 이 부분에서 계속 인출하시거나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인출하시면 이때부터는 기타 소득세 16.5%라는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개인형 IRP를 가지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연금소득세는 굉장히 저율과세예요. 60대까지는 5.5%, 70대는 4.4%, 80대는 3.5%로 연금소득세 띄고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프로세스를.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개인연금 수령할 때 뭐 연간 1,500만 원 초과되면 세금이 크게 과세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맞는지 한번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형 IRP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금펀드나 개인형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개인연금 수령 금액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과거에는 1,200만 원인데 개인별로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또 바뀌었어. 종합과세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분리과세 선택하셔도 돼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세금만 납부하시고 종합과세나 건보료 부담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이 개인형 IRP나 연금펀드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 연간 900만 원밖에 안 넣으세요. 만땅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 원 정도 연금 받으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1,500만 원 초과 연금에는 우리 공적연금, 국민연금 내가 200만 원 받는데 나 나중에 공무원연금 받는데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든 간에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달리 이 개인형 IRP 계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퇴직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옮기실 때 여러분들의 퇴직금 계좌는 IRP 계좌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맞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퇴직금을 받으시는 회사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퇴직금 찾으실 때 평균 내가 2억 정도 퇴직금 받게 되면 한 5.2%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약 1,000만 원이 좀 넘죠.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이 퇴직금을 쪼개서 받으신다면 30%를 국가에서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을 퇴직소득세가 감면이 되고 한 730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연금으로 이렇게 매달 원리금으로 받을 때마다
퇴직소득세가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11년 차 이상 연금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로 10%더 40%까지 퇴직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90% 이상이 목돈으로 찾습니다. 16.5%의 세금을 떼지만 그래도 그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고 다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그 참조를 보시게 되면 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매 차익을 얻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서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고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양도세 22%를 내요. 우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세를 내게 되면 세금은 납부하지만 이건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 역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을 많이 얻어도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받으실 때 1,0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8% 정도 냅니다. 장기 요양보험 공제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 분들은 내가 그 연봉으로 받는 월급 말고 이런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전체 금액의 8%를 건강보험료로 추가로 내게 되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사적연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적연금 뭐가 있죠? 우리 ISA 계좌라든가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은 전체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퇴 이후에 여기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박탈에도 큰 영향이 없으니까 좋으시죠. 이 사적연금을 많이 늘리는 것도 나중에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절세계좌 3총사인 IS 계좌, 개인형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의 각각의 특징과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 영상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금융재테크 관련 컨텐츠를 계속해서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